실사화 이겁니다. 드래곤 길들이기 보고 왔는데요. 리뷰와 함께 이 영화가 실사화의 교과서로 불리는 이유, 당장 키우고 싶은 투슬리스 관련한 비하인드와 소편 소식까지 탈탈 털어봤습니다. 거대 스튜디오들이 오래전 개봉한 애니메이션들을 소환해 실사로 만드는 이유 생각해보신 적 있나요? 이게 한두 편 정도 나왔을 때는 꽤 반가웠는데요. 지금은 너무 많은 실사 영화들이 나오니까 도대체 가만히 있던 걸 왜 이 지경으로 만드냐, 이거 아니면 만들 영화가 없냐와 같은 관객의 피로감이 짙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반드시 실사화를 해야 하는 작품들도 있죠. 어떤 작품이냐면요, 애니메이션을 굳이 실사로 만들 만한 이유가 명확히 존재하는 영화들입니다. 단순히 인기 있는 캐릭터나 두터운 팬층에 기대해 작품의 수명을 늘리는 실사화가 아니라요, 실사화를 통해 원작과 또 다른 차원의 재미와 매력, 원작을 뛰어넘는 가치를 보여줄 가능성이 있는 작품들이 좋은 실사 영화로 인정받곤 하죠. 애니메이션 특유 다양한 감정 표현들을 실사로 옮겼을 때 그 매력이 생생하게 유지될 수 있는 건 역시 중요한 조건 중 하나고요. 그런 점에서 드래곤 길들이기는 이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갖춘 영화입니다. 우선 드래곤 길들이기의 배경은 용과 바이킹이 수세기 동안 적으로 싸워온 섬 버크입니다. 광활한 대자연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데다 용과 함께 싸우는 민족이라니 상상만으로도 쫀쫀한 긴장감을 전할 소재가 분명하고요. 드래곤과 함께 어울린다는 소재 역시 기존 실사 영화에선 본 적이 없던 그림이라 경쟁력이 충분하죠. 여기에 원작 자체가 3D 애니메이션의 혁명이라고 불렸던 만큼 이번 실사화 역시 극장 체험의 재미를 극대화했습니다. 영화 속 다양한 명장면들을 IMAX, 4DX를 통해 한층 더 입체적으로 구현하며 원작이 품은 재미를 아주 영리하게 확장해냈고요. 드래곤의 디자인도 실사에 맞춰 업그레이드 됐는데요. 원작 속 드래곤들이 드림웍스 특유 귀엽고 통통한 그림체의 캐릭터들이었다면 이번엔 우리가 판타지 영화에서 익히 만나봤을 법한 드래곤들의 디자인으로 바뀌었죠. 드래곤 길들이기 시리즈를 모두 연출한 딘 데블로이스 감독이 이번 실사의 연출도 맡았는데요. 알고 보면 애니메이션 작업 당시 시간에 쫓겨 레드데스의 디자인을 급하게 넘겼다고 해요. 당시 그게 너무 아쉬웠는데 이번 영화를 통해 레드데스의 색감, 질감, 캐릭터까지 싹 다 재설계했다고 하죠. 레드데스와 함께 전편보다 더 강력하게 묘사된 드래곤들이 더 아슬아슬한 긴장감과 생생한 현실감을 더해내죠. 전체적으로 마치 아동용 영화가 청소년기를 맞아서 한 단계 성숙한 듯한 그런 잘 성장한 어드벤처 영화로 돌아온 것 같아서 굉장히 반가웠는데요. 쥐라기 공원, 반지의 제왕, 해리포터, 메이즈 러너 등 다양한 프랜차이즈 시리즈가 떠오르는 재미도 느낄 수 있었는데 잘 만든 작품의 핵심 알맹이만 쏙쏙 뽑아 제대로 재미를 녹여내면서도 자신만의 고유한 개성을 잃지 않았다는 점 역시 드래곤 길들이기만의 독보적인 매력으로 느껴졌습니다. 보면서 테마파크 만들면 진짜 재밌겠다 생각했는데요. 이런 감상 어쩌면 설계된 걸지도 우연이 아니었던 게요, 유니버설 스튜디오 플로리다에서 최근 개장한 유니버설 에픽 유니버스에서 드래곤 길들이기 존을 만나볼 수 있죠. 영화 개봉과 테마파크 오픈 시기를 맞춘 유니버설의 큰 그림이 돋보이는 부분인데요. 영화 속 버크섬을 완벽히 재현한 디자인은 물론 세계관과 긴밀히 연결된 어트랙션까지 영화 재미있게 본 관객이라면 바로 갈 수밖에 없는 설레는 조합이 아주 인상적이더라고요. 여기 가면 이 친구와도 사진 100장 찍을 수 있겠죠. 바로 영화의 주인공 투슬리스입니다. 드래곤 길들이기는 영국의 동명 아동소설을 원작으로 한 작품인데요. 원작 속 투슬리스는 영화 속 투슬리스와 꽤 많이 달랐습니다. 원래는 초록색 몸에 빨간 날개를 지닌 작은 드래곤이었는데요. 사람이 타고 날 수 있을 정도로 커다란 드래곤을 등장시키는 게 더 영화적일 것이라 판단한 제작진은 원작자의 승인 아래 투슬리스를 희귀종 드래곤 나이트퓨리로 다시 디자인했습니다. We reimagined Toothless as kind of a ghost in the Viking world. No one had ever seen one. You hear it coming. It has a very distinctive sound. It has a very distinctive attack. 실사 영화에선 밤하늘 속 실루엣만 확인할 수 있는 전설적인 존재란 디테일이 추가됐는데요. 원래 투슬리스도 실사화 과정에서 더욱 리얼한 야생동물스러운 느낌으로 재디자인될 예정이었다고 해요. 드래곤 특으로 눈도 줄이고 막 여러 시도를 해왔지만 해당 디자인으로 테스트 결과 우리가 아는 투슬리스의 귀여움이 완전 반감된 거죠. 라이온킹을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은데요. 때문에 관객이 가장 사랑했던 투슬리스의 각종 귀여운 잔망스러운 표정, 글을 잃으면 캐릭터도 망치겠다 생각한 감독은 애니메이션 스타일을 그대로 유지한 채 현실적인 디테일만 더해 투슬리스의 실사 버전을 완성했습니다. We wanted people to see their pets. A lot of the stuff we're looking at is cat videos. My dog is a reference for me all the time. 원래는 늑대와 같은 모습으로 디자인될 예정이었는데요. 투슬리스 데뷔 전 드림웍스 직원 컴퓨터 스크린세이버에서 우연히 마주한
마주한 검은 표범이 감독에게 강렬한 영감을 전했고, 그 결과 우아하면서도 강력한 힘을 지닌 투슬리스만의 포스가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이 있다면 투슬리스가 스티치와 사촌 캐릭터라는 사실. 투슬리스를 디자인할 때 스티치의 얼굴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해요. 금화뱀상 얼굴에 커다란 입이 꽤 비슷해 보이기도 하죠. 알고 보면 릴로 앤 스티치를 연출했던 감독이 딘 데블로이스였던 것. 그의 다음 작품이 드래곤 길들이기였으며 시리즈 3편을 모두 연출한, 알고 보면 뭐 아버지가 같다고 볼 수도 있겠죠. 릴로 앤 스티치 실사 개봉과 드래곤 길들이기 실사 개봉이 같은 시즌에 이뤄졌다는 점이 감독에겐 꽤 재미있는 우연일 것 같은데요. 팬들에겐 반가운 소식, 드래곤 길들이기 2의 제작이 확정된 건 물론 개봉일도 확정됐는데, 이 영화의 연출과 각본을 맡은 자 역시 딘 데블로이스라는 사실. 아마 바로 각본 작업에 들어가셨을 것 같은데요. 이번 영화를 통해 첫 실사 영화 연출에 도전한 그 1편을 이렇게 안정적으로 재미있게 만드시면 2편 역시 기대할 수밖에 없죠. 온갖 드래곤들이 등장하는 데다 버크섬이란 이색적인 공간이 메인 배경인 터라 블루스크린 세트에서 촬영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애니메이션을 그대로 현실화한 듯한 대형 세트에서 거의 모든 장면을 촬영했다는 사실. 관객과의 추억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리얼한 버크섬을 구현하고 싶었던 감독이 택한 방법은 아이맥스 촬영이었는데요. 아일랜드 벨파스트의 광활한 대자연을 아이맥스 카메라에 담아내 표현력이 한계가 없는 애니메이션도 뛰어넘을 만한 아름다운 장면들, 몰입감 넘치는 액션씬들을 만날 수 있었고, 원작과 그대로여서 더 반가운 부분이 있었으니 바로 음악입니다. 백파이프 등을 활용, 바이킹 특유 민속적인 선율이 흐르는 스코틀랜드풍의 음악, 목가적이면서도 역동적인 음악으로 극의 활기를 불어넣었던 존 파웰이 그대로 복귀했고요. 실사 영화에 함께 반가운 얼굴이 하나 더 있었으니 히컵의 고집센 아버지 스토이크를 연기한 제라드 버틀러입니다. 애니메이션에서도 스토이크의 목소리를 연기했던 그와 함께 이번 시리즈의 얼굴로 발탁된 인물. Would you like to play Hiccup in the movie? Thank you. Oh my, I can't. This is the best moment of my life. 블랙폰 시리즈로 얼굴을 알린 2007년생 배우 메이슨 테임즈입니다. 덤보로 존재감을 알린 뒤 라스트 오브 어스로 눈도장 제대로 찍은 니코 파커가 아스트리드 역을 완벽히 소화했고요. 실사 영화 역시 원작의 엔딩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기존 애니메이션의 판을 완전히 뒤흔들었던 드래곤 길들이기의 엔딩. 사실 원래 엔딩 대본은 히컵이 최종 전투를 치르고도 아무런 부상 없이 멀쩡히 돌아오는 내용이었다고 해요. 하지만 이렇게 강력한 적을 큰 희생 없이 물리친다는 건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해 히컵이 왼쪽 다리 일부를 잃는 결말로 수정했죠. 이 전투를 통해 히컵은 왼쪽 꼬리날개를 잃은 투슬리스와 더욱 긴밀하게 연결되는데, 관객은 이 둘이 함께하는 결말을 통해 두 존재가 앞으로도 서로를 보완하고 함께 성장해 나갈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원래대로라면 오랜 잠에서 깨어난 히컵이 자신의 다리를 보고 그냥 담담하게 그를 받아들이는 설정이었다고 해요. 하지만 드림웍스의 창립자인 스티븐 스필버그가 이 장면을 보며 이렇게 되면 히컵과 투슬리스의 관계가 다소 납작해질 수 있다고 판단. 자칫하면 투슬리스가 히컵과 동등한 위치에 놓인 캐릭터가 아니라 그가 다루는 드래곤 정도로만 묘사될 가능성이 있었고, 둘이 진정으로 마음을 나누고 서로 의지하는 깊은 친구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해당 장면에서 히컵 곁에 투슬리스를 함께 두는 방향으로 수정. 덕분에 관객은 더욱 따스한 결말을 맞이할 수 있었죠. 이에 더해 정말 오랜만에 보는 군더더기 없이 잘 만든 가족영화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요. 당연한 이야기를 재미있게 풀어내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자식에게 자신이 원하는 모습을 그대로 투영하는 부모와 자신만의 목소리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소심한 아이의 성장을 다뤄냈다는 점. 이런 심플하면서도 명확한 구조가 새삼스레 되게 좋더라고요. 남들과 똑같아야 다소 마음이 편한 어떤 사회 구조에서 자신만의 신념을 따르는 용기를 품고 정직하게 성장하는 이야기를 담았다는 점에서 온 가족이 함께 보기 참 좋은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드래곤 길들이기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지금까지 코에토였고요.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드리며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우린 다음 영화 이야기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